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구판모소 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조충이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평안남도 평성에서 살았고요. 2011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에서 했던 일은 농촌경영위원회에서 수의축산 관련 공무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21년보다 약 18만 톤 정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쟁 이후에 북한이 배급제를 실시해가지고 90년대까지 배급제가 계속 진행되었거든요. 90년대 이후에는 이 배급제마저도 파괴가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해서 전쟁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상황이 되었고요. 이걸 고난의 행군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2019년까지만 해도 중국이나 러시아, 동남아 나라에서 부족한 식량을 일부 수입해서 일정 정도 주민들의 식량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해서 북한이 전면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이 부족 상태가 축적이 돼서 현재 북한의 식량 부족 상태는 최악의 상태다. 개성에서도 아사자가 났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개성 지역은 황해도와 황해북도 곡창지대하고 연결돼 있어서 개성지대에서 식량이 부족하다는 건 그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굶는다는 게 그 시기는 사실 좀 회상하기가 다시 기억해내기가 좀 끔찍할 정도로 제일 많이 했던 게 나무 껍질, 풀뿌리, 먹을 수 있는 건 그때는 다 캐먹었고요. 니탄이라고 해서 나무나 나무 잎이 썩어서 형성된 탄충인데 니탄독 이런 것도 해먹었고요. 술찌꺼기, 거기에 옥수수 가루를 조금 섞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용을 많이 했고요. 아사자라는 게 사실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 배고프니까 용량이 떨어지고 용량이 떨어지니까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가족 꽃제비라는 거 생기고 출근하느라고 도로 길 따라 걸어가면 사람들이 시체가 여기저기 나 있었고 인민위원회가 시체 수거반을 따로 조직해서 시체를 처리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거리에 널려 있는 시체들을 미처 묻어주지 못하고 비 와서 이거 패인 구덩이에다가 놓고 사진만 찍고 그냥 다 메모를 했거든요. 내가 30, 40대에 피 끓는 남자로서 어디 가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태, 당장 내가 목숨을 바쳐서도 쌀 1kg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앉아서 그냥 가족과 자식들, 집사람들이 굶는 거 본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정말 죽고 싶죠. 살고 싶지 않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이것을 총동원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야, 지금 내가 북한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죽었겠죠. 풀뿌리나 니탄이고 흙덩어리거든요. 여기다 옥수수 가루 조금 섞어서 그거 먹고 애들이 화장실 가서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굳어서 아파하고 힘들고 영양이 떨어져 가지고 힘들어서 눈만 반짝반짝하는 이런 상황을 그냥 숨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본다는 게 참 그런 환경들이 가끔씩 생각나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많거든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국가집이지만 집도 팔았는데 집 한 채에 깡냉이 50kg 이렇게 받고 집을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공산군이라고 하거든요. 얘네가 일단 젊은 애들이니까 군대에서 충분히 먹이지 못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저희 경영위원회 위원장 아들도 군사복무를 했는데 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어로 말하면 국회의원회였어요. 아들이 거기 나가는데 거기 나가서 굶어 죽었거든요. 영양실조 걸려 죽었는데 특히 최근에 와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이 군복을 입고 배고픈 애들이 민가에 나와서 민간인들의 먹을 거나 재산을 훔쳐가는 일들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북한 식량난의 중요한 원인은 첫 번째로 지리적 조건이 안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토지의 상태가 산성화되어 있고 세 번째는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필요 없이 군비를 확장하거든요. 누가 지금 북한을 침략하겠다고 하고 거기 들어가봤자 돈도 없고 이득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을 만든다든지 미사일을 만들어서 쏜다든지 이것들을 돈으로 환산하면 그걸로 몇백만 톤의 식량을 사올 수가 있거든요. 북한 주민
주민들이 굶지 않아도 돼요. 김정은이 처음에 초기에 집고 나면서 다시는 이제 허리띠 전람매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사실 노동당의 배려나 원수님의 운해 같은 걸 이제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지금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이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못해요. 높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네가 해결하지 못하고 한국이나 외부의 도움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주민들이 알게 되면 자기네 정권이 위태하게 되거든요. 체제 위기가 닥쳐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어요. 이 여러 나라에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가 달라붙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굶어 죽으니까 도와달라. 제일 간단하고 제일 빠른 출구 전략인데 외부의 지원을 이제 받는 것을 고려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당시에 이제 식량 부족 현상이 유통이 안 된 데 원인이 있거든요. 북한 당국이 2000년 초에 계획적인 배급, 국가가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법적으로 시장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종합시장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장마당을 공식화했죠. 이렇게 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이 조금씩 안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금 장마당에서 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현상을 자기들 한 데서 책임을 찾아야 되는데 일부 장사꾼들이 유통을 독점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이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90년대 이전에 있던 식량 배급소를 식량 판매소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쌀 1kg당 장마당에서 6,000원씩 거래되는 걸 식량 판매소에서는 4,000원에 팔아줬습니다. 근데 이게 일주일분씩 팔아줬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식량은 시장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지원했던 식량들, 사실 그때도 식량 문제 해결하는 데서 제일 좋은 방식이었죠. 장마당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고난의 인군 시기에 출생했거나 그때 성장기를 거친 사람들이 체격이 좀 작고 약하거든요. 제가 북한에서도 살아보고 한국에 와서도 봤을 때 전반적인 신장 차이가 남북이 차이가 큽니다. 이게 어렸을 때 제대로 된 용량을 섭취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북한 주민들이 용량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국경이 봉쇄되고 철저한 이제 물리적 봉쇄가 진행되다 보니까 배고픈 것도 그렇지만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품 공급도 제대로 되고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의 건강이나 특히 이제 노인들의 건강에 영향을 줘서 많은 사람들이 영양 부족 상태, 이런 상태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비상 대비물자 준비 요령 알려드립니다. 비상식량은 조리와 보관이 간편한 쌀, 라면, 통조림 등을 준비하세요. 식수와 식량은 정기적으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교체해주세요.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의 의약품과 어린이, 노약자와 같이 가족 구성원의 특성에 따른 의약품을 준비하세요. 화생방 대비용 방독면을 구비하고 비상용으로 마스크, 비옷, 접착 테이프, 비누 등을 준비하세요. 신분증, 통장, 보험증서, 계약서, 여권 등 중요 서류는 방수가 되는 지퍼백에 넣어 준비하세요. 재난방송 청취를 위해 라디오와 충분한 양의 건전지를 준비하세요. 안전을 위해 비상대비 물자 미리 준비해주세요.